의견 일치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죠? 뭔가 의견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중요한 얘기 참 많이 내놨는데 이 얘기도 꺼내놉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제3자 추천, 뭐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보시죠. 최혜병 특검, 제보 공작 의혹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 수용을 했어요.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 근데 제보 공작 의혹 등이라는 게 새롭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조건을 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영철 위원. 네. 제보 공작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 제3자 추천안 그 진행하겠다는 거지만 조건을 단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도 받겠다고 한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도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전부 거부권 행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민주당의 지금 입법 폭주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도 빨리 법률로 입안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 싶은데 당장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미 약속을 해놨으니 최상병 특검법은 통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금 자신들이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약간 타협책을 그렇습니다. 내놓은 타협안을 절충안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보 공작 의혹 등까지 요거까지 논의를 해서 뭐가 조건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보 공작 의혹은 약간 민주당에 불리한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제보 공작 의혹이 뭐냐 하면 해병대 전역자 출신들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하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명 논의를 하였다. 그것은 임성근 사단장을 위한 것이었고 임성근 사단장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뭐 이런 취지의 최근에 나온 녹취록 그렇죠. 그런 취지의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일부 방송에 보도까지 됐었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임성근 사단장이 그 혐의뿐만 아니라 지금 물론 무혐의로 송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 것만 봐도 임성근 사단장한테 굉장히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주 의혹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얘기했죠. 이 제보 사주 의혹은 민주당이 사주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강하게 조사를 하여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새로운 의혹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그리고 제보 사주 의혹까지 갖다 붙인 특검법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갖고 가기 어려운 것 아닌가. 결국 한동훈 대표는 그것을 노리고 이 사족을 붙인 것이죠. 결국에 최상병 특검법은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고육책이고 그러나 민주당은 또 절충안을 받은 것인데 저는 결국엔 이것조차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에서 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야 간 합의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겠다. 진행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건이 붙는 듯한 말이 나오니까 이게 또 잘 되겠나 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반응을 보였고요.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내 설득을 해갔다고 말씀드렸고 제 입장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제가 당대표로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뭐 주요한 결단을 내포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마 이 발언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마 결단만 하면 아마 바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법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법사위에 같이 상정해서 통합해가지고 심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협의를 이끌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빨리 내주십시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화이팅! 법안 빨리 내주세요. 근데 약간 조건이 붙은 듯도 하고요.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 또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민주당 위헌적 특검법안 저지되자 더욱 위헌성 강해진 특검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 수용할 수도 있다는 등 갈팡질팡. 뭡니까 진짜는? 약간 이런 반응을 또 보였거든요. 신윤영 전 의원. 예. 그동안 민주당 입장과는 조금 달라져 보여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저 입장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예, 결국에는 특검법으로 가기 위해서 양쪽에서 조금 더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또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1대 마지막 최혜병 특검법 발의했을 때는 그 내용은 대한변협 추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이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냈던 법안은 이제 야당 추천으로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본회의에서 일방으로 통과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도돌이표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일단락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께서 사실은 전당대회 처음부터 후보 시절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빨리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서 뭔가 진전을 보이자라는 조금 그 압박 수단으로서의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뭔가 여당과 야당이 여러 법안들을 사실 발의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국회가 논의하면서 문구 조정이나 수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한동훈 대표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결단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것을 유화적으로 한동훈 당대표 화이팅까지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사실 이 최혜병 특검법 자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거세거든요. 근데 일단 무슨 조건을 단 것 같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야. 이 자체가 또 다른 여당 내 논란이 되는 건 혹시 아닙니까? 예, 논의 대상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헌법상에 이제 그 인정된 특검, 탄핵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가볍고 정쟁용으로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잘 아시겠지만 특검은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이런 어떤 경찰, 검찰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권한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에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예외적으로 수사가 일반 수사가 미진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을 입장을 보면은 지금 특검을 뭐 거의 정쟁의 하나의 어떤 가벼운 어떤 수단으로 너무 지금 쉽게 생각하고 있다. 21대 때 1차 했다가 또 22대 때는 아예 특검 추천안을 그냥 야당에서만 민주당과 조금 혁신당만 하도록 했다가 또 세 번째는 또 내용을 또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한 내용을 세 번째 안으로 발의했는데 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좀 간혹 토론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약간 받겠다, 절차 진행하겠다고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검에서 논의해야 될 핵심적인 세 가지는 특검의 대상을 뭐로 할 것인지 또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검의 어떤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크게 논의 대상인데 일단 특검 추천권은 계략적으로 지금 합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 문제와 이제 대상의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경선 시절에 어떤 특검 추천 방안만 이제 3자 특검을 했고 시기의 어떤 면 그리고 대상의 면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특검 대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언론 보도까지도 이제 다 같이 해서 이런 어떤 특검 어떤 조작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시기의 문제는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도 미진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내
어떤 대부분의 의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을 던진 것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도 좀 활발하게 대상이었던 부분 그리고 시기의 문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만 예. 보태면 이 특검 문제는요 한동훈 대표만큼 갈팡질팡하신 분이 없어요. 음. 후보 시절에는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특검을 선도적으로 나가겠다 했다가 예. 대표가 되고 나서 잠깐 뒤로 물러섰죠. 어. 아 이거 좀 살펴봐야 되고 이게 뭐 필요한지를 봐야겠다. 그 다음에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화된 특검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뭐가 예. 갈팡질팡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의 부분에 갈팡질팡한 거는 한동훈 대표고 결국에는 조금 좀 뭐라죠? 이 용산의 나름대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있어서 3자 특검을 민주당이 받으면 거기다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건을 더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 공작 부분인데 이것도 참 이게 정치적으로 이 초짜 티가 나는 게 결국엔 제보 공작이 뭐냐면 민주당이 강하게 했던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지 않습니까? 예. 제보 공작에는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의 이 명시한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못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얹어주는 거라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빨리 본인이 약속한 국민과의 특검 예. 추진하는 것들이 한동훈 대표의 향후의 정치력에 큰 기준점이 될 것이다. 지금 보시면요,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박창대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각각 타협책을 서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각 당에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의 강성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 자체에서 굉장한 거부를 갖고 있는 목소리. 과연 그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은 지금까지는 그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역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